예로부터 담양의 푸르른 대나무숲 중록원에는 신비로운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어떤 책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옛날 이야기, 바로 중록원 귀신의 전설입니다. 옛날 옛적 담양의 중록원은 지금처럼 잘 가꾸어진 산책로가 있는 관광지가 아니었습니다. 높게 자란 대나무들 사이로 햇빛조차 잘 들지 않을 정도의 깊고 짙은 숲이었지요. 이 대나무 숲에 사는 신비로운 귀신이 있었는데 그 귀신은 대나무의 정령이라 불리곤 했습니다. 그의 존재는 보이지 않았으나 대나무의 속살을 통해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그 소리를 타고 다니며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담양의 사람들은 중록원 귀신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존경하며 살았습니다. 이유는 그 귀신이 숲을 다스림과 동시에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해주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귀신이 마을에게 줄 수 있었던 최고의 선물은 바로 대나무였습니다. 귀신의 축복을 받은 대나무는 농기구, 가구, 심지어 악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사람들은 그 덕분에 부유해질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론 이 귀신이 어린아이들에게 꼼수, 이야기를 전해주는 존재라고 하여 수많은 부모들이 잠든 아이의 머리맡에 대나무로 만든 작은 장난감을 두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귀신이 밤마다 찾아와 아이에게 즐거운 꿈을 보여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장난감은 아침이 되면 꼭 다른 곳으로 이동해 있곤 했다는 후문이 전해집니다. 이는 아이들이 상상력을 키우고 더욱 창의적인 꿈을 꾸게 해주려는 귀신의 장난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탐욕스러운 상인이 담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는 중록원의 대나무를 해외로 수출하여 큰돈을 벌기 위해 마을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무시하던 주민들도 돈의 유혹에 조금씩 마음을 흔들리기 시작했고, 결국 중록원의 대나무를 대량으로 베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본 귀신은 크게 노하여 그 상인을 기습하여 쫓아내려 했지만 상인은 오히려 대나무 숲에 불을 지르는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르고 도망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귀신에게 용서를 구하며 다시는 대나무를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다행히 귀신은 그 약속을 받아들였고 담양 사람들은 다시 한번 자연을 보호하고 공경하게 되었습니다. 중록원의 대나무는 귀신의 은혜로 예전처럼 잘 자라났으며 마을 사람들은 귀신의 보호 아래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중록원 귀신의 전설은 단순한 옛 이야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이를 잊지 말라는 교훈을 줍니다. 담양 사람들은 지금도 중록원을 지키며 귀신에 대한 감사와 경외의 마음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주의 작은 마을에 수안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수안은 참으로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고 숲에서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안은 자주 가던 숲 깊은 곳에서 예상치 못한 존재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단단한 나무 사이로 길을 헤집고 들어가던 수안은 갑작스레 숲속에 고요한 분위기가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조용히 발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어딘가에서 강렬한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눈앞의 나무 뒤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것은 바로 한 마리의 진귀한 백호였습니다. 백호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처럼 은빛으로 반짝이는 털가죽의 푸른 눈을 가진 모습이었습니다. 놀란 마음에 주춤했던 수아는 천천히 눈앞에 백호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대단히 신비로운 분위기 속에서 두 생명체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아의 마음에는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이 앞섰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백호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이 숲에 계신 것인가요? 백호는 그저 미소 짓는 듯한 모습으로 수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백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숲속 깊은 곳을 가리켰습니다. 수안은 백호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방향으로 향하는 것이 자신에게 필요한 일임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백호와 함께 숲 속을 걸어 들어가던 수안은 얼마 지나지 않아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석상이었습니다. 호랑이 모양을 한 그 석상은 신비로운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고 마치 오래도록 자신을 기다려온 수안을 반기는 것 같았습니다. 수안은 석상 앞에 조심스럽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순간 석상이 빛을 발하며 수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용감한 소년이여, 너의 순수한 마음과 호기심 덕에 이곳에 오게 되었구나. 나는 이 마을과 산의 수호신이다. 어두운 시기가 오면 마을을 지키기 위해 힘을 빌려줄 것이다. 수안은 경외심에 사로잡혀 석상이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힘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어둠이 마을을 위협하면 백호로 변한 수안의 모습으로 마을 사람들을 구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수안은 백호와 자주 숲을 방문하며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도 경주 마을 사람들은 종종 수안과 백호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 신령스러운 전설을 기억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울산의 한 작은 어촌 마을에만 파식적이라는 신비한 대나무 피리가 존재했다고 전해진다. 이 피리는 그 소리를 듣는 자마다 마음의 평화를 얻고 모든 병마가 물러난다는 전설을 지니고 있었다. 울산의 해변가 근처에는 높고 우거진 대나무 숲이 있었는데 이곳은 밤이면 신비한 빛으로 둘러싸이는 장관을 이루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곳에 신령이 머물며 대나무들을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다. 누구도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그 숲은 마치 신비로운 기운으로 감싸여 있었기에 소중히 보호되었다. 어느 가을날 마을에 큰 가뭄과 함께 심각한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다.
땅은 메말랐고 사람들이 하나둘 병에 걸려 쓰러져갔다. 마을의 원로들은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마을이 큰 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걱정이 가득했다. 그때 한 젊은 청년이 마을을 구할 방법을 찾기 위해 대나무 숲으로 향했다. 청년은 어릴 적부터 전해 들은 만바식적의 전설을 떠올렸다. 대나무 숲의 신령에게 도움을 청하면 마을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두려운 마음을 안고 숲으로 들어갔다. 숲은 낮에도 음산할 만큼 어두웠지만 청년은 굴하지 않고 숲 깊은 곳으로 나아갔다. 그곳에서 청년은 햇살이 비쳐드는 작은 빈터를 발견했고 그 한가운데에 올려 서 있는 가장 오래된 대나무를 발견했다. 바로 그 대나무가 만바식적의 원천임을 직감했다.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대나무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 마을을 구해달라고, 병마를 물리칠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때 대나무 숲에는 갑자기 바람이 불며 잎들이 사르르 흔들리더니 오묘한 소리와 함께 빛이 일렁였다. 눈부신 빛 속에서 신령이 모습을 드러냈다. 신령은 청년의 진심 어린 기도에 감동하여 대나무 피리를 건네주며 피리를 불면 모든 재앙이 사라질 것이라고 일러주었다. 청년은 고마운 마음으로 피리를 받아들고 곧바로 마을로 돌아왔다. 마을 중앙에서 피리를 불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피리 소리는 맑고 고운 소리로 퍼져나가더니 온 마을을 감싸 안았다. 피리를 든 청년의 손끝에서 희미한 빛이 바라면서 마을을 둘러싼 검은 구름과 같은 재앙들이 서서히 사라져갔다. 가뭄이 끝나고 병든 자들이 하나둘 낫기 시작했으며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홀로 피리를 들고 숲으로 갔던 청년의 용기와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준 신령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다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다. 그 후로 청년은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고 만바식적의 전설은 대대로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게 되었다. 울산의 이 마을은 이후로도 만바식적의 은혜를 기억하며 대나무 숲을 신성한 곳으로 여겼고 매년 감사의 제사를 지내며 마을의 안녕을 기원했다고 한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이야기는 울산의 민속신앙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목포의 한 어촌 마을에는 바다의 기운을 섬기는 특별한 신앙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먼 바다로 항해를 나갔던 어부들이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매년 큰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 의식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나무 위력이라 불리는 오래된 풍습이었습니다. 어부들은 매년 항해를 떠나기 전 마을의 촌장과 함께 바닷가에 모였습니다. 그곳에는 수백 년 된 커다란 보목나무가 하나 서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머무는 장소로 여겨졌죠. 사람들은 이 나무 아래에서 바다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마을을 지켜주길 기도했습니다. 나무에 잎사귀 한 장 한 장의 어부들의 이름을 적어 매달았으며 이는 이들이 바다에서 무사히 돌아오도록 보호해달라는 간절한 기원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바닷바람이 유난히 거세던 날이었습니다. 바다로 나간 어부들이 풍랑에 휩쓸려 한참을 바다에 떠다니다 마을로 돌아오지 못하게 된 일이 발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에 나무 아래 모여 불을 밝혀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촌장의 꿈에 한 바다신이 나타나 구했다 합니다. 보목나무에 생명이 조각난다. 이 나무의 가지를 다시금 단단히 이어줄 해결책을 너희가 찾아야만 하리라. 이 소식을 들은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깊은 걱정에 빠졌습니다. 어부들이 무사히 돌아오게 할 방법을 찾기 위해 마을의 모든 지혜를 모았습니다. 결국 마을의 한 노인이 제안했습니다. 우리의 정성과 기도를 담아 나무의 가지를 각각 끈으로 메어 다시금 이어 붙일 수 있다면 바다신의 뜻을 이룰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모든 끈과 천 조각을 모아 나무에 부러진 가지들을 하나하나 이어 붙였습니다. 이어 붙인 가지는 마치 새로운 생명을 얻은 듯 힘차게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마을의 오랜 전통은 나무를 끈으로 메어 어부들의 안전을 기원하는 것까지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나무의 미령이 보답이라도 하듯 풍랑 속에 갇혔던 어부들이 하나둘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적의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그 후로도 나무는 변함없이 마을을 지켜주었고 마을의 사람들은 매년 그 나무 아래 모여 감사의 의식을 이어갔습니다. 이 전설은 시간이 흘러도 목포의 바닷바람과 함께 계속 전해 내려옵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은 그 나무를 찾아와 소원을 빌고 새끼줄로 나무의 가지를 메어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의 안전을 기원하곤 합니다. 이렇게 목포의 나무 위력 전설은 지역 주민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아 그들의 삶의 평온과 안전을 가져다주는 빛이 되고 있습니다.